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ETP 전략팀 이문혜입니다. 오늘은 2026년을 준비하는 ETF 투자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는 올해 ETF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2026년을 대비하는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 ETF 투자 전략은 코어, 핵심을 관통하는 ETF를 꼭 담으셔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핵심 ETF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ETF의 성장 속도는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특히 자금 유익 측면에서 다른 자산 수단보다 빠르게 규모를 키우는 모습인데요. 올해 연초 이후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을 16조 원가량 순매도했는데 ETF로는 오히려 24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올해 한국 ETF 시장의 자산 규모 그래프로 보시면 270조 원이 넘었습니다. 한국의 ETF 시장이 개화하고 2023년에 자산 규모가 100조 원이 되기까지 약 2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만에 270조 원까지 빠르게 큰 것이죠. 상장 ETF만 1000개가 지금 넘는데요. 코스피 상장 종목 수를 훨씬 넘는 수치입니다. 올해는 국내 증시의 호조로 국내 주식형 ETF 중심으로 빠르게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ETF 시장 역시 올해도 진작 1조 달러가 넘는 자금이 순유입되면서 총 자산 규모 1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년 만에 2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고요. 미국 ETF 시장은 암호화폐나 다양한 파생형 ETF들이 시장 규모 확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를 이끈 ETF 시장의 3가지 특징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티브 ETF 시장의 성장입니다. 기초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다르게 액티브 ETF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비교지수보다는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글로벌 액티브 시장은 최근 5년간 커버드콜이나 주식 팩터형 ETF 등의 흥행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비교 지수가 있지만 미국에는 상장된 액티브의 ETF가 따로 벤치마크나 비교 지수는 없습니다. 국내는 액티브 ETF가 이미 전체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85%라는 큰 수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CD금리나 미국 30년 국채 가치, 채권형 ETF가 액티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액티브 ETF의 성장과 확산의 이유에는 다양하고 특이한 구조의 ETF가 다수 상장된 것도 포함됩니다. 2022년에 미국에서 처음 단일 종목 기반의 ETF가 상장된 이후 아직까지도 매 분기 수십 개의 단일 종목 기반 ETF들이 상장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년 만에 9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또한 국내에서도 최근 2, 3년간 높은 인기를 얻은 커버드콜 ETF와 같은 옵션형 ETF의 성장도 글로벌 ETF 시장의 성장을 이끈 동력이었습니다. 버퍼나 커버드콜 ETF는 연금이나 월 분배 수요가 있는 투자자들에게 꽤 인기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 ETF에서는 테마형 ETF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 내에서 뚜렷한 강세를 보이면서 조선, 방산, 원자력 등의 국내 테마형 ETF가 신규 상장되거나 자금이 크게 유입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더불어 국내는 업종형에서 더 세부 업종으로 혹은 핵심 종목 3개에서 5개 중심으로 구성된 집중형 테마 ETF가 다수 상장되고 인기를 얻으면서 앞으로도 비슷한 특징의 테마형 ETF가 상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ETF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3가지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년 증시도 기본 시나리오는 올해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으로 보고 있지만 2026년 역시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와 고민은 여전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상황에서 활용할 만한 7가지 ETF 투자 전략이긴 한데 이게 5가지 묶음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메가 트렌드인 AI입니다. 최근 AI 버블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와 실적 측면에서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는 ETF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개별 주식의 변동성을 낮추고 AI 테마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ETF의 매력은 더욱 부각될 전망입니다. 특히 AI 테마가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반도체, 전력,
소프트웨어, 피지컬 AI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ETF를 활용하면 기업을 고르지 않고도 적재적소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AI의 등장은 ETF의 투자 환경도 역시 바꿨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서 AI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고요. ETF에서 가장 많이 상장되어 있는 업종이나 테마 ETF 역시 모두 AI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투자 트렌드가 바뀔 때도 모두 ETF로 포트폴리오 대응이 가능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AI 인프라, 인텔리전스, 에이전트 각 부분마다 밸류체인의 중심에 있는 테마형 ETF들을 대부분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ETF로는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업종에 투자하는 지수형 ETF를 가장 대표적으로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반도체, 소프트웨어, 로봇, 사이버 보안 등 밸류체인별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변화하는 AI 투자 트렌드에 맞춰서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것도 국내, 미국 모두 가능합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는 미국이나 글로벌 전체의 AI 기업도 가능하지만 AI에 관련된 국내 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는 테마형 ETF도 국내엔 있고요. 탑 10 종목처럼 딱 10개의 AI 종목만 투자하실 수 있는 집중형 ETF들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차이나 테크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지역 투자는 최근 1, 2년간의 ETF로의 접근이 상당히 높아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투자 시 개별 기업 리스크라든지 투자에 대해서 해지하고 싶은 투자자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중국 증시 모멘텀이 높을 때 따라서 ETF로의 스마트머니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유입되는 편입니다. 중국의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AI, 휴머노이드 등을 필두로 한 첨단 제조 관련 정책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S&P 500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의 주요 지수 내 AI 밸류체인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AI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 테크 기업의 집중적인 자본 투자 역시 이어지고 있어서 차이나 테크에 대한 접근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중국 기술주 역시 대표 지수인 항생테크라든지 과창판, 차이넥스트 지수 ETF를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요. 업종이나 테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로 국내에 다수 상장되어 있고 반도체라든지 휴머노이드 등 중장기 성장 부분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와 미국처럼 탑 10 핵심 소수기업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편 중국 기술주 액티브 ETF도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의 제조업 투자에 관련된 전략입니다. 올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테마가 주목받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미국 내 제조업 부흥 정책에 대한 본격화와 주요국의 대미 투자가 실제로 집행되면서 테마 투자에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EU 같은 나라가 조선,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의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이고 미국 내에서도 조선이나 방위산업, AI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짐에 따라 미국 중심의 제조업 관련 테마는 여전히 내년에도 미국 내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투자 사이클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미국은 산업재, 유틸리티, 인프라 ETF 중심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한국은 조선이나 전력 설비 등에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투자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ETF 대응을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7월에 주주 환원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에 관련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기업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인 투자 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리레이팅이 일부 진행된 바 있지만 이렇게 선진 지배구조의 제도적 정비는 장기적으로 멀티플 리레이팅과 외국인 투자 수급 환경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ETF 관점에서는 기업 거버넌스 개선 관점에서 이미 잘 갖춰진 국내 밸류형 ETF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혹시 고배당이나 주주가치 등 주주 환원 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경우에는 관련한 ETF에도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증시가 주요 글로벌 지수에 편입됐을 때 융동성 기대 효과입니다. MSCI 선진 시장 편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채가 이미 푸시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세계 국채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의 수급 유입이 관찰될 것으로 보입니다. ETF 관점에서는 선진시장 편입 이벤트나 이런 국채지수 편입이 대형주나 대표 국고채 ETF 중심으로 수급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큰 규모의 자금을 ETF로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의 경우 대표지수 중심의 대응도 괜찮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 대한 액티브형 지수 투자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금입니다. 올해 금 가격 상승 랠리로 유례 없이 금의 ETF 투자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어수선한 달러의 위상을 극복하는 대안자산으로서의 금의 역할이 크게 부각된 건데요. 내년에도 여전히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환경에서 위험자산과 금을 동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4분기 들어 금 가격이 일부 조정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금 ETF로의 자금 유입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매크로 환경 측면에서 여전히 금에 대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입증받는 투자자산으로서의 관심이 여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TF로는 금 현물, 선물, 커버드콜, 레버리지 등의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고 금광과 같은 금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ETF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현물 ETF의 경우에 국제 금 가격을 따르는지 국내 금 가격을 따르는지에 따라 가격 흐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투자 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입니다. 미국은 사실 작년 현물 비트코인 ETF를 도입한 후에 ETF 투자 판도가 바뀌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국내 투자자는 투자가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현물 비트코인 ETF인 IBIT가 현재 상장한 전 세계 ETF 중에 가장 빠르게 자금 규모를 확대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빠르면 내년에 국내 가상자산 ETF가 도입될 것으로 보는 예측도 좀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 도입의 경우에 쟁점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관련 법규라든지 설정, 환매 구조나 역할에 대한 프로세스 정립, 그리고 역할 배분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입할 경우 국내 ETF 시장 역시 아주 발빠르게 수급과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내 투자자들의 현물 ETF 투자가 금지돼 있고 국내에서는 상장돼 있지 않아서 ETF 관점에서는 굉장히 제한된 형태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선물로 거래하시거나 시장 전체의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 레버리지나 인버스 등으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7가지 정도의 ETF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AI부터 가상자산, 금, 그리고 국내 유동성 환경 변화에 따른 ETF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ETF는 사실 다양한 투자 전략과 그리고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투자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장세를 보시고 오늘 들었던 투자 전략 중에 적절한 것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면 더 풍부한 투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드렸던 ETF들이 워낙 많고 좀 시간 관계상 나열형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저희 삼성증권에서 발간된 ETF 2026년 투자 전망을 보시면 좀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ETF 투자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